네, 안녕하세요. 조성우입니다.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꼬라박은 지가 한 1년, 한 3개월 이상 됐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, 저처럼 부동산을 하게 되면, 부동산 사장들은 그 지갑의 두께가, 경기가 좋으면 두꺼워지고, 지갑의 두께가 경기가 나쁘면 얇아져요.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걸 누구보다도 몸으로 빨리 느낄 수밖에 없는 직종에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제 지갑의 두께를 봤을 때, 21년 8월부터 지갑의 두께가 얇아졌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. 그래서 한 11년 3개월 동안이나 지금 불경기가 되고 있고, 따라서 그럼 언제까지 가냐라는 거에 대해서 썰이 분분한데, 뭐 10년 이상 간다는 사람, 뭐 한 5, 6년 간다는 사람, 뭐 3, 4년 간다는 사람, 뭐 내년 상반기 찍고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람,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. 썰이 분분한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한 3, 4년 간다는 게 가장 다수설인 것 같아요. 누구 말이 맞는지 저도 몹시 궁금하고, 거기에 대한 의견은,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의견이 있는 아주 부동산 정말 토박이 사장님들 중에 이런 의견을 내는 분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저한테 그 사람이 저한테 물건 팔아먹진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 사장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신빙성이 없진 않아서 한번 참고차 말씀을 드리려고요.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기사도 있죠. 뭐 내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한다는 기사도 있고, 이제 11월 9일 기사니까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. 또 이거 보면 목돈 들고 있다 기회 잡자 전세보증금 깨는 임차인, 이것도 어제 기사예요. 보면 이제 뭐 이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, 결국은 뭐 전세보증금에다 다 돈을 꿔받고 있으면은 그 보증금으로 출장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증금을 빼서 월세를 바꾼 다음에 그 보증금 몇 억 목돈 들고 있다가 지금 마포나 뭐 강동 이런데 엄청나게 좀 가격이 꼬라 박았으니까 그런 거 싸게 잡겠다 해서 목돈 들고 있다 기회 잡자, 뭐 전세 보증금 빼는 임차인, 이런 기사도 떴단 말이에요. 뭐 도곡 렉설도 많이 빠졌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어떤 의견이 있냐? 내년 23년 3월 4월까지가 이제 저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움직인다는 의견인데,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많이 올려서 우리나라도 금리 따라 올려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귀해지니까 막 돈도 안 갚고 막,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건설사랑 시행사들 중에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시행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. 시행사가 왜 망해요? 결국은 레고랜드도 분양이 안 되니까, 레고랜드 그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가 야 분양도 안 되는 거 못하러 돈 갚아, 야 돈 안 갚아, 이렇게 배째라가 누운 거잖아요. 강원랜드도 아니 그 레고랜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도 그 정도니 일반 중소시행사들이 하는데 지금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. 막 안 팔리니까. 지금 저 여기서 보면은 분양해달라고 오는 게 하루에도, 어제 하루에 온 게 이만큼이에요. 분양해달라고, 부동산에. 진짜 분양 안 되니까 분양해달라고 오는 게 엄청 싸요. 이렇게 한 달 지나면 진짜 이만큼 싸요. 이거 제가 다 솔직히 폐유지로 갖다 버리거든요. 아, 정말.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, 이런 거 한 개 만드는 게 이게 몇천 원씩 들어요. 어쨌든 그 정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리지, 대출 안 나오니까 분양 안 되지, 분양 안 되니까 건설사, 시행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총선이 언제죠? 얼마 안 남았죠, 총선이.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고, 경기를 살리는 거는 우리나라 총선이 2024년 아니에요? 아, 제가 그것도 안 찾아봤네.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결국은 표 받으려면 내 지갑에 돈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, 그래야지 그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.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중간선거 했는데 약간 좀 바이든이 약간 고전했잖아요. 민주당이 그 하원을 그 공화당한테 뺏겼다는 거죠. 그 이유가 어쨌든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. 왜? 금리 올리니까. 금리 왜 올려요? 물가가 오르니까. 그래도 일단 내 지갑이 줄어드는 거는 싫은 거야. 우리나라로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, 그리고 요번에 이태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깨놓고 똥줄 타요. 윤석열보다 더 똥줄 타는 게, 윤석열은 5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윤석열 밑에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분들은 똥줄 타죠.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면, 자기가 국회의원이 안 되면 자기 당장 놀아야 되는데, 막 에쿠스 타고 막 보좌관 7명 거느리고, 의원님 소리 듣다가 내일부터 동네 아저씨 돼야 되는데 얼마나 싫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똥줄 타 한다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표 받으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, 경기 좋아지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. 부동산 경기를 살려면은 어쨌든 금리가 싸야 되는데, 금리가 미국이 이빠이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안 쫓아갈 수가 없잖아. 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? 우리나라 자산 다 팔아가지고 원화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버리니까, 미국 채권 사버리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, 쫓아가자니까 지금 자 국회의원 떨어지게 생겼어. 그러니까
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살리려니까 돈이 없잖아요. 금리를 낮추는 게 돈이 많아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? 결국은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져야 돼. 누가 돈을 써야 돼. 그러면 대출 안 받아도 돈을 쓰는 사람 누구냔 말이야. 대출 받아서 돈 쓰는 건 이미 끝났어. 금리 올리니까 안 돼. 파월 아저씨 때문에 안 돼. 그럼 대출 안 받고도 돈 쓰는 사람 누구야? 원래 돈 많은 사람들, 현찰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아 돈 쓴단 말이야. 걔네들이 돈을 왜 안 써? 금리 올라가니까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걔네들이 돈을 안 쓰는 거잖아요. 또 그 지금 막 종부세 장난 아니야. 취득세 2주택 8%, 3주택 12%, 종부세, 중과세, 양도세, 중과세. 그러니까 걔네들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. 그리고 분양권 전매 다 막아놓고.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. 어떻게 보냐면 총선 때문에 경기는 살려야 되고 경기는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는 내릴 수가 없고 파월 아저씨 때문에 그럼 금리를 안 내려도 돈을 쓰게 만들려니 원래 대출받아 돈 쓰는 사람 말고 원래 현금 있는 사람 돈을 써주게 만들어야 되니 그러자니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된다. 그래서 내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한다는 거예요. 내일 관계장관 회의 한다는 거예요. 윤석열도 지금 이태원 때문에 지지율이 장난 아닌데 다 꼬라박았는데 어떻게든지 지갑을 두둑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좀 표를 받겠다.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건 뭐 나쁘다고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완화하고 결국은 규제라는 게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. 첫 번째 분양권 전매를 완화하는 거, 두 번째 취득세 줄여주는 거, 세 번째 양도세 줄여주는 거, 네 번째 종부세 줄여주는 거. 근데 지금 1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어요. 1주택 있으면서 현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. 왜? 현금이 있으니까 1주택도 가진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 쓰게 해주는 건 뭐예요?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,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,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. 양도세 중과 완화는 내년 5월 9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연장한다는 거죠.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푸는 거야. 분양권 계속 피 받고 계속 넘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 어쨌든 부자들이 돈을 쓰게 되고 부자들이 돈을 쓰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경기가 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면 우리나라 경기는 살거든요. 살면은 자기들이 총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.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가 보고 이 사람이 찍은 시점은 내년 23년 3월 4월까지가 저점이다. 그 다음부터는 돈다는 거예요. 왜? 부동산 규제를 풀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건 막 대출이자 싸가지고 막 2%, 1% 이래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막 이빠이 전체가 막 돈이 폭증했잖아요. 폭증한 만큼 막 2020년, 21년만큼 막 그렇게 막 폭증해서 도망간다는 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, 현금 있는 사람들, 대출 금리는 못 건드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이 규제가 없어져서 먹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 돈. 현금 부자들의 돈 정도, 그 정도 경기가 부양될 거다. 라고 보는 거고,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는가? 그건 오를 거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해요? 규제 풀리는데 투자하겠죠. 그럼 무슨 규제가 풀리는가를 봐서, 그 규제가 풀리는데 수혜를 받을 만한 지역들은 조금 움직일 거다.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게 의견인데 그 사람이 용산 부동산 업계에서 약간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. 라고 굉장히 좀 신뢰받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허투루 듣진 않았으면 좋겠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자들은 공짜로 돈 쓰지 않아요.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돈을 쓴 거거든요. 이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그럼 대출이자보다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? 빈부격차는 좀 더 벌어질 거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